저 개인적으로는 큰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불교학적으로도 그렇고 언어학적으로도 그렇고, 뭐 저는 비록 언어학자지만은 어떤 새로운 시각에서 불전을 바라봤다는 거, 객관적이고 좀 과학적인 방법으로, 그런 의미에서 크다고 볼 수 있고, 그리고 경전 자체가 갖고 있는 의미,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초기 대승불교의 장 텍스트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역사적인 의미에서 꽤 중요한 경전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사실 제가 처음에 관심 가졌던 반야심경, 그리고 그 다음에 경전은 금강경이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자면요, 반야심경을 보게 되면은 가장 핵심을 다루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반야심경도 물론 아시겠지만 소본과 대본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보는 텍스트는 소본입니다. 소본을 번역을 했고요. 근데 대본과의 차이는, 대본은 어떤 문맥이 살아있다는 겁니다. 소본은 이야기가 어떤 문맥이 없이 얘기가 나오는데, 대본은 그게 나온다는 건데, 한 가지 예를 제가 드리자면은 관자재 보살과 그리고 이제 사리불, 보통 우리가 사리자라고 하는, 거기서 관자재 보살이 소본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반야바라밀다를 얘기를 하고, 그리고 바로 색즉시공, 공즉시색이라고 하는 표현이 바로 나오게 되는데요. 대본에는 그 사이에 한 가지 더 텍스트가 들어갑니다. 관자재 보살이요, 반야바라밀다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수련해야 합니까? 라는 질문이 들어있습니다. 근데 그게 소본에는 빠져있죠. 그리고 나서 색즉시고 공즉시색이라는 표현이 나오게 되는 거죠. 이런 의미에서 볼 때 반야심경보다는 금강경이, 금강경보다는 팔도선 방야경이 분량이 더 많게 되는 그런 과정이 되겠는데요. 분량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고 의미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고 꽤 구체적인 그런 문맥 등을 포함한, 우리가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게끔, 사실 반야심경은 이해하기 어려운 경전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물론 핵심적인 개념들은 들어있지만은 그 핵심적인 개념들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러한 개념들을 금강경 혹은 더 나아가서 팔도선 방향에서는 그런 구체적인 어떤 설명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시들, 이러한 것들도 세존, 즉 부탁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해하기에 있어 좀 더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 객관적인 사실에서 본다면은 우리가 사본이라고 보통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까지 8천성 방야경의 사본들을 보게 되면은 3번 이제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가장 먼저가 이제 1800년도에 나온 미트라본이 하나 있고, 그리고 두 번째는 오기하라본, 세 번째 본이 바로 이제 인도 바이디아본이 되겠는데, 이 8천성 방야경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경전들은 주로 일본에서 재구성을 했다라고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하기 때문에, 글쎄요, 사본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그래도 8천성 방향이 가장 먼저이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한 학회에서 출판사 직원분을 만났는데 그분께서 이제 하신 얘기가, 불전에 나오는 한역된 표현들이 너무 어렵다, 이해하기 어렵다, 그런 한번 질문을 해주셔서 제가 이제 그 질문을 듣고 곰곰이 생각하다가, 한번 불전을 한번 봐야겠다. 한역이 되었는지 혹은 다른 언어로 번역이 됐다면 제대로 되어 있는지 해서 그런 의미에서 시작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먼저 다뤘던 게 신묘장구 대다란이었고, 그 다음이 반야심경. 그리고 나서 이 내용들을 보니까 텍스트가 주는 그런 개념들이 좀 너무 어렵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중심 개념, 그런 용어들은 알겠는데 어우러지는 그런 구성의 부분에서 이해하기 부분이 좀 많아서 이것보다 좀 더 큰 텍스트는 없을까 라는 생각에 찾아보다가 8천성 방향경을 이제 만나게 됐고, 그때부터 이제 나름 언어학적인 작업을 하게 된 것이죠. 제가 이 8천성 방향경을 번역하면서 단순히 산스크릿만 본 게 아니라 기존에 나와 있는 다른 사본, 번역 사본, 참 문헌들도 같이 이제 보았는데요. 그 가운데 이제 번역이라고 얘기한다면은 영어 번역이 있고요. 그리고 일본어 번역, 그리고 한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꼼꼼히 문장마다 혹은 텍스트마다 비교를 해보면서 생각을 하고, 물론 가장 일차적인 그런 자료는 산스크릿이지만 그래도 과연 지금까지 번역된 것들이 잘 되어 있는지 파악하는 것도 중요한
제 하나의 그 과제라고 생각을 해서 병행을 했습니다. 그렇게 병행하면서 느낀 점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팔톤성 방향의 원본, 산스크리트 원본과 비교를 해봤을 때 누락된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산스크리트 본에는 있지만은 번역에는 나와 있지 않은 그런 내용들이 꽤 많습니다. 그 두 번째는 오류입니다. 잘못된 번역. 동사라든가 명사라든가 조금만 다르게 번역을 하더라도 사실 전체적인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가 들어 있습니다.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그런 거에 조심해서 번역을 한 경우가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특히 영어 같은 경우에는 계속 읽어보아도 잘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너무 많았고, 한역 같은 경우도 번역적인 측면, 그러니까 우리말의 어떤 그 문법 그런 것과도 좀 잘 맞지 않게 번역이 돼서 무슨 의미인지 잘 몰랐습니다. 마지막으로 일본어 역을 한번 얘기를 해주고 싶은데요. 일본어 역은 제 나름대로 판단하건대 잘 돼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이제 일본어 역도 마찬가지로 누락된 부분도 있고, 그리고 오류적인 번역상의 오류도 있고, 그런 부분들을 제가 찾아서 이제 좀 수정하고 교정을 해서 번역을 한 것이죠. 제가 생각하는 팔천선 방야경의 가장 중심되는 용어는 반야 바람이랍니다. 이 용어에 대한 개념 그리고 이해 꽤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우리가 보통 반야 심경 하게 되면 공사장을 먼저 얘기하지만은 사실 가장 중심에 있는 용어는 반야 바람이랍니다. 그게 중심이 돼서 공의 개념이 나오고, 그밖에 오온의 개념도 나오고, 고통의 개념도 나오고, 반야 바람일다를 가장 잘, 물론 세종께서 직접 얘기하는 그런 말씀들로 인해서 아마도 잘 이해가 되지 않을까, 충분히 잘 이해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개인적인 소견이 될 수도 있겠지만은 의외로 그 반야 바람일다라고 하는 개념이 생각보다 크게 주목을 받고 있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당연히 경전에서는 가장 초점이 맞춰 있는 부분이 반야 바람일다고, 그걸 중심으로 해서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는데, 공사상이라고 하는 것도 물론 그런 개념도 나오고 용어도 나오지만은 관련돼서 나오는 거지 그게 중심이 되고 있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제가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릴게요. 반야 바람일다의 의미는 첫 번째로 언어적으로 볼 때는 진여지입니다. 사실 그대로 바라보는 것, 아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실제로 이제 텍스트에서도 프라지냐, 우리가 보통 반야라고 얘기하지만은 그 앞에 단어가 하나 더 붙습니다. 야타부탐, 프라지냐 하면서 동사로 사용되는 그런 텍스트가 여러 번 나오는데요. 있는 그대로의 방식으로 법을, 오온을 이해하고, 그 다음에 고통을 이해하고, 이러한 식으로 이제 나오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냐는 반야는 진여지고요. 그리고 바람일다에 해당하는 부분, 반야 바람일다에서 바람일다는 보통 영어로는 perfection, 그리고 보통 우리말로는 완성이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지만은, 제가 번역을 하면서 맞다라고 생각하는 개념은 감히 범접할 수 없는 그 어떤 그 경지, 상태, 그런 상태에서 실제로 텍스트에서는 극도로 나옵니다. 그래서 극도, 반야와 이 극도를 서로 맞물리게 한다면은 극도의 어떤 진여지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비언어적인데요. 저는 최근에 든 생각입니다. 사실 반야 바람일다가 과연 무엇을 나타내는 어떤 대상인지, 어떤 상태인지 가늠하기가 조금 쉽지 않았었는데, 지금 제가 느끼는 그 반야 바람일다는 부처입니다. 부처 스스로입니다. 부처 당신입니다. 왜냐하면은 계속 이 반야 바람일다를 배우고 익히고 배운 뒤에는 가슴에 두고 주위에서 기억하고, 그리고 나서 타인, 남에게 가르치고 선포하고, 이런 내용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간 정도 되면 불탑이라고 하는 스투파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반야 바람일다, 부타 당신이 말씀하신 그 내용을 기록해서 불탑에 넣어 보존시키라고 하는 그런 내용도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32장 위탁이라고 하는 그런 장에 가게 되면은 아난다 장로에게 위탁을 합니다. 반야 바람일다가 끊기지 않도록 계속 이어지도록 너에게 일임한다, 반야 바람일다를 위탁한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런 이야기 어떤 진행 과정을 볼 때 드는 생각은 결국 부처님 스스로가 자기가 돌아간 다음에 과연 당신이 갖고 있었던 생각이
혹여나 끊길까 걱정도 많이 하셨던 것 같고, 그래서 이런 어떤 하나의 반야 바람이다라고 하는 큰 개념, 이해하기 어렵지만은 이 팔천성 방향을 통해서 이제 읽어보신다면 어느 정도 이해가 될 수 있는 반야 바람이다를 내세우시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결국 부처님 스스로 당신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머릿말에도 제가 쓴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추천하고 싶은 장은 30장과 31장입니다. 30장은 상제보살이고요. 31장은 법상보살입니다. 제가 가장 번역을 하면서 어렵게 느낀 부분인데요. 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너무 어려운 단어들이 많이 나왔어요. 시간을 많이 들였고 번역하는데 애로사항이 좀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움들을 잊게 할 수 있었던 그런 이유는 내용이었습니다. 하나하나 짜가면서 번역을 하게 되는데 한편의 영화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깨달음을 찾기 위해 나간 상제보살, 그 깨달음을 찾기 위해 찾은 분이 바로 법상보살이었는데요. 그 중간중간 나오는 내용들도 아주 구성이 잘 짜여진 소위 말하는 well-made 식의 어떤 영화를 보는 듯한 스토리가 전개가 되는데, 번역을 해나가면서 불교 신자가 아니더라도 재미있는 그런 하나의 스토리가 아닐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팔천선 방야경의 성립 언제 만들어졌을까? 사람마다 학자마다 좀 다르겠지만 보통 기원 전후 1세기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금강경 그리고 반야심경으로 이어지게 되는데요. 반야심경이나 금강경의 그 중심 개념들 혹은 중심 용어들이 바로 이 팔천선 방야경에서 출발했다라고 볼 수 있고요. 반야심경이나 금강경에서 설명이 좀 부족했던, 그리고 이해하기 어려웠던 그런 내용 혹은 용어들의 개념들이 팔천성 방향에 잘 나와 있고요. 그래서 팔천성 방향을 통해서 만약에 읽어보신다면 좀 더 큰 깨달음 혹은 이해도를 이제 갖게 되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